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일 겁니다. 바로 그냥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풀고 있는 그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라면요? 아, 지도 자체가 틀렸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뭐랄까 정통으로 찌르는 책입니다. 호소다 다카이로의 컨셉 수업, 그중에서도 2장입니다. 네. 컨셉은 질문 만들기로 시작된다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장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좋은 답을 찾는 정답자, 그러니까 앤서러의 세계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좋은 질문을 설계하는 질문자, 퀘스처너가 되라는 거죠. 질문자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왜 그게 중요한지, 그리고 당장 당신의 업무와 일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 재구성 기술 8가지를 제대로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질문이 중요한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책에서 창의성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이 프레임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지도 같은 거죠. 레벨 0는 그냥 주어진 일을 실수 없이 해내는 단계. 레벨 1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어진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실한 직장인들이 아마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즉 레벨 0에서 2까지가 바로 책에서 말하는 정답자의 영역인 거죠. 맞아요. 주어진 판 안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하려는 사람들. 근데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조직이 바로 이 레벨 2 인재를 최고라고 막 칭찬하고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정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게임은 레벨 3부터 시작되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레벨 3가 바로 주어진 질문 자체를 재해석하는 것. 즉, 정답자가 아닌 질문자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군요. 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이 질문이 과연 최선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레벨 4는 아무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걸 문제로 정의하고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내는 단계. 레벨 5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아예 판을 짜는 사람들. 네,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판을 짜는 그야말로 창조자의 영역입니다. 결국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을 설계하고 바꾸는 능력에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인 거죠. 와,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질문을 바꾸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통해 8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하나가 강력해서 잘 듣고 당신의 문제에 꼭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술은 분해하여 질문하기입니다. 너무 크고 막연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질문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아, 코끼리를 어떻게 먹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인 것과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책에 나눈 토토의 네오레스트 변기 사례가 아주 직관적이에요. 처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편안한 화장실을 만들까? 이거였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건지? 그래서 이걸 분해한 거죠. 고객이 느끼는 편안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건 위생, 편리함, 쾌적함이다. 이렇게요. 질문이 구체적으로 쪼개지니까 아이디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위생을 위해서는 변기 스스로 세정하고 살균해야 한다. 편리함을 위해서는 사람이 다가가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쾌적함을 위해서는 시트가 항상 따뜻해야 한다. 와,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지금의 자동 뚜껑 개폐, 온열 시트, 자동 세정 같은 혁신적인 기능이 탄생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거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겠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연초에 어떻게 하면 올해 매출을 올릴까? 이런 거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늘 하는 질문이죠. 이걸 분해해서 신규 고객 유입 채널을 3개 이상 뚫으려면, 기존 고객의 객단가를 15% 높이려면 처럼 쪼개기만 해도
훨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쪼개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180도 뒤집어 보는 겁니다. 바로 전환하여 질문하기죠. 아,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네. 문제의 단점을 장점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무인양품, 뮤지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 속에서 모든 브랜드가 무엇을 더해야 고객이 좋아할까? 이걸 외치면서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무인영품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빼야 이 제품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까? 그 질문 하나가 브랜드의 운명을 갈랐네요. 맞아요. 화려한 로고, 불필요한 포장, 과잉 기능. 이 모든 걸 덜어내고 오직 소재와 기능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했죠. 그 결과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강력한 미니멀리즘 철학을 가진 어떤 브랜드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고요. 네. 사실 이 전환하기는 조직 내에 좀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의 회의 참여율을 높일까? 여기에 막혔다면 이걸 뒤집어서 팀원들은 도대체 왜 회의를 지긋지긋해야 할까로 바꿔보는 거죠. 와, 그러면 아마 어차피 내 의견은 반영도 안 되니까 결론도 없이 2시간씩 하니까 같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이네요, 정말. 그쵸. 그렇게 덜어냄으로써 본질을 찾았다면 혁신은 또 정반대의 방향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더 해볼 때 말이죠. 그게 바로 세 번째 기술인 조합하여 질문하기입니다. 이건 뭐 요즘 길거리만 다녀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코인 세탁소 도하기 카페. 아, 대표적이죠. 빨래가 돌아가는 그 지루한 시간을 커피 마시면서 책 보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책에 나온 예시처럼 오피스 더하기 공원은 편안한 사무 공간을, 소매점 더하기 미디어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요. 이 방식이 강력한 이유는 전혀 다른 두 컨셉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그 의회성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익숙한 것들의 낯선 조합. 그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번째는 이상적인 모습을 질문하기네요. 네, 이건 현실의 제약, 그러니까 뭐 예산이나 기술적 한계, 인력 부족 같은 것들은 일단 전부 무시하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 가장 극적인 사례 같아요. 아, 그렇죠. 당시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소련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우주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했죠. 대신 어떻게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의 리더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그런 질문은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못하죠. 반면 케네디의 질문은 미국 전체 과학자, 기술자, 심지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강력한 비전. 뭐랄까, 하나의 북극성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상적인 질문은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5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주 재미있는 방법인데 의인화하여 질문하기입니다. 의인으로요. 네, 만약 이 사물이나 서비스가 사람이라면 어떤 성격과 말투를 가졌을지 상상해 보는 거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쇼핑카트가 최고의 컨시어지라면 같은 질문을 진지한 회의 자리에서 던졌을 때 팀원들의 냉담한 반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유치해 보이는 상상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을 하거든요. 디자인 컨설팅 회사 아이디오가 병원의 의료기기를 디자인할 때 단순히 기계의 성능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약 이 기계가 환자를 능숙하게 안심시키는 베테랑 간호사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질문했죠. 와,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계는 더 이상 차가운 쇳덩어리가 아니게 되네요. 작동할 때 나는 소리는 부드러워야 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문구는 따뜻하고 명확해야 하고 와, 관점이 완전히 확장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쇼핑카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물건 남는 도구가 아니라 쇼핑 동선을 추천해주고 할인 정보를 알려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재밌네요. 6번째는 과거에서 질문하기입니다. 네. 과거의 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혹은 첨단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이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켰을까? 라고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묻는 겁니다. 종종 문제의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일 때가 많으니까요. 요즘 지역 기반 중고거래나 커뮤니티 앱들이 인기인데 사실 이건 과거 우리네 마을 사랑방이나 동네 반상회가 하던 역할을 디지털로 구현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정보 교류, 소통, 신뢰 기반의 거래. 그 본질은 똑같죠. 오래된 지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셈입니다. 7번째 기술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인데 비유하여 질문하기입니다. 비유하기. 네. 전혀 다른 산업의 성공 모델이나 작동 방식을 우리 문제에 빗대어 보는 겁니다. 일종의 컨셉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넷플릭스 사례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전설적인 사례죠. 그들은 비디오 가게를 어떻게 혁신할까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기껏해야 연체료를 없애거나 팝콘을 끼워주는 정도의 개선에 그쳤겠죠. 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영화 산업의 잡지 구독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거 뭐 완전히 다른 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독 모델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개별 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과의 관계 유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 더 이상 영화 한 편 한 편을 빌려주는 장사가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만족도를 유지시켜야 하는 서비스업이 된 거죠. 질문 하나가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꾼 겁니다. 와, 이걸 다른 곳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 병원의 고질적인 환자 대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의 접수, 진료, 수납 과정을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처럼 매끄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전혀 다른 산업의 가장 성공적인 경험을 우리 문제에 이식해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가장 과감하고 파괴적인 질문이죠. 파괴적인 질문이요? 네, 바로 파괴하여 질문하기입니다. 만약 5억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떨까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앞서 나온 7가지와는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재조합하는 것에 가깝다면 이 파괴하기는 아예 판 자체를 없애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이었죠. 아, 창업자들이 비싼 샌프란시스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만약 이 세상에 호텔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면 사람들은 출장이나 여행 와서 어디서 잠을 잘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텔이 없다면 일하는 가정 자체가 모든 걸 바꿔버렸군요. 네. 그 질문이 내 집에 남는 공간에서 재워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개인의 유휴 공간을 공유한다는 세상을 바꾼 사업 모델을 낳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한 것에 부재를 가정할 때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말이죠. 와, 이 8가지 기술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막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컨셉 수업 2장을 통해 질문의 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혁신적인 컨셉은 번뜩이는 정답을 찾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판 자체를 바꾸는 질문 설계 능력에서 시작된다. 좋습니다. 오늘 당신이 머릿속에 꼭 담아가셨으면 하는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된 8가지 방법 중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그 문제에 딱 하나만 골라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그 질문을 바꾸는 아주 작은 시도만으로도 꽉 막혔던 생각의 물꼬가 터져나갈지도 모릅니다. 를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날카로운 한마디로 꿰어내는지 컨셉을 단단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